자, 이제 오래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 리던던트 로봇에 쓰기 위한 이 수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죽도록 고생을 한 거고요. 티코노프 동지가 만든 이 1943년도에 만들었어요. 티코노프. 어, 참 43년도에 만든 수식인데 이 당시에 뭐 물론 전쟁통이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기술이 저 호미나를 누가 더 잘 만드는가, 뭐 칼을 누가 잘 만드는가 이때였는데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참 갑자기 아 끔찍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학원 동지들도 이 티코노프 동지가 만든 이 방법을 잘 이해를 하셔서 예, 수도인버스 수도인버스 쪽 예, 대학원 동지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은 간단한 수식인데 워낙에 자코비안 트랜스포즈 더하기 콜럼 벡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지난주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이번 주 좀 짧게 짧게 다 끊어서 예제 위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리더넌트 로버 쪽에 들어가려면 결국은 이 자코비안 수도 인버스가 문제인 겁니다. 얘를 토대로 해서 뭔가 내가 쉬운 세타 도트를 잘 찾아내야 되는데 x 도트는 주어져 있고요. 주어져 있는 값이고 얘를 어떻게 찾아낼까? 그리고 이 부분에 또 한 가지 이제 복잡한 수식 하나가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세타 도트를 어떻게 찾아내는가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주부터 목 놓아 울고 있는 중이고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면 뭐 이게 어려우면 단계는 뭐 수식 한두 줄로 끝나는 건데 이게 어려우면 안 되겠고요. 잘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리던던트 로봇의 예를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하나 더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의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던던트 로봇을 우리가 풀 때 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지 이거를 그냥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최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던던트 로봇은 원래 이자유도 로봇이라고 하면 정해져 있는 위치에 가면 끝납니다. X, Y에 가면 끝이 날 텐데 자유도가 하나가 더 있다면 관절이 하나 더 있다면 여기에 가는 방법이 또 다른 유형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조금 더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뭔가를 옵티말해서 최적화해서 예, 사실은 뭐 그냥 대충 구부려서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이 경로가 모터가 하나 더 있으니 아깝잖아요. 얘를 어떻게 잘 써볼까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최적화를 뭘 해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도달을 해볼까. 세 개 관절을 쓰는 경우에 세 개의 DOF라면요. 또는 일곱 자유도를 갖고 있는 부가축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를 더 멋지게 최적화해서 풀까.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옵티말 할 것인가, 옵티말 할 대상이 뭔가 보면 옵티말 타겟이 꼴이 뭐냐면 토크를 가면 적게 쓴다거나 이거 되게 중요한 컨셉입니다. 사실 나머지 되게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로봇에서 제일 많이 유용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토크를 적게 쓰는 겁니다. 에너지를 적게 써서 장점이기도 하지만 토크를 많이 써야 된다면 예, 현재 갖고 있는 로봇으로 해서 그 토크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 풀어, 어깨 풀어, 야, 힘 풀고 해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백 덤블링을 한다거나 할 때, 야, 씨, 엉뚱한데 힘이 들어갔잖아. 힘 풀어. 힘을 풀고 토크를 풀어서 미니멈 토크를 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하는 것들. 바로 이런 미니멈 토크가 옵티말 기법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토크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거 학부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언더에서 여러분들이 언더 그레듀에이트 학부 과목에서 죽도록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 세타 2 v 세타 세타 도트 g 세타는 토크
라고 하는 수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가속도, 속도, 위치를 알면 토크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걸쳐서 하는 복잡한 쿼드레틱 옵티말 기법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잃기 전에 쿼드레틱 옵티말 QP 이런 거 하면은 또 싫어하기 때문에 좀 간단한 방법으로 최적화를 할 거고요. 토크 문제 좀 돈역학 풀어야 되니까 힘들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다음에 조인트 리밋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여유자유도의 문제 선호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갈 수 없는 위치를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로봇팔이 부러질 수 있고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하기 때문에 조인트 리밋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리밋을 최대한 피해서 움직여 보자. 이것도 옵티말에서 아주 선호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번 학기에도 많이 배웠던 머니플러빌리티, 조작도라 불리는 거. 조작도를 좋게 하자. 조작도 조금 안 좋은 거 어때요? 근데 조작도가 좋게 한다라는 건 결국은 다시 말하면은 싱귤러를 피한다는 얘기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니플러빌리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면 될수록, 길게 표현이 되면 될수록 싱귤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랄수록 좋다라는 건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이기가 좋다라는 얘기라서 머니플러빌리티를 좋게 한다라는 거는 싱귤러 문제를 회피한다라는 거하고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싱귤러 얘기했지만, 그래서 머니플러빌리티를 좋게 하면은 싱귤러를 피해가는 궤적이 나오더라. 이것도 그래서 많이 아주 선호하는 옵티멀 타겟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엔 장애물 회피. 중간에 여기 장애물이 있어서 여기 화분이 있는데 화분을 때려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꺾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옵티멀하고 관련된 것들은 여기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의 로봇 쪽에서 선호하는 옵티멀 관점들이고요. 이거. 보통은 이 네 개를 다 한꺼번에 합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다 좋게 하는 거, 매니플러빌리티 좋게 하고, 조인트 리밋 넘어가지 않게 하고, 토크는 미니멈으로 쓰고, 장애물은 장애물 간의 거리는 최대한으로 벌리고, 그래야 충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건 미니멈, 어떤 건 맥시멈이고, 걔네들을 어떤 거 우리가 미니멈화 해야 되는 코스트 펑션이 있는데 얘는 미니멈이고 얘는 맥시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미니마이즈 시키면 얘는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방법은 간단히 여러분들이 옛날에 다른 수업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D 로보 F 3관절, 3자유도 스카르 타입 로봇을 가지고 2차원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면 하나의 조인트가 더 있기 때문에 뭔가 옵티멀하게 우리가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멀을 하는 부분, 옵티마이제이션과 자코비안을 토대로 해서 인버스로 구하던, 아니면 자코비안 형태로 제어를 하던, 코티전 스페이스 제어를 하던, 우리는 이 옵티마를 어떻게 합쳐 넣는가, 믹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믹스하는 방법이 지금부터 소개를 하려고 하는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의 개념은 옵티마를 하려고 할 때의 유용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화면이 넘어갔네. 그래서 이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수식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수도 인버스로 구하는 것들이 바로 기본적으로 옵티마를 푸는 문제하고 같았죠. 티코노프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도 옵티마를 썼고요. 그래서 수도 인버스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하는 거가 바로 옵티말이기 때문에 옵티말 기법인 수도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에 앞서서 얘기했던 옵티말 타겟들을 합쳐 넣어보자. 바로 이 컨셉이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수도 인버스에다가 옵티멀 타겟을 어떻게 합쳐 넣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null space projection이라고 하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y는 ax 여기까지는 이제 잘 알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ax는 0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그럼 이때 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이때 해 얘를 바로 null space라고 부릅니다. 이때를 만족하는 해의 집합을 null space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NA를 null space라고 부릅니다. null space의 null은 뭐냐면요, null, 널널하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잘 알고 있는 null일 때 값이 다 0이죠. 파이썬에서는 none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브젝티브 C였나요? 거기서는 nil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들 다 0을 뜻합니다. 그래서 null space는 무언가가 0이 될 때 그때 만족하는 해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 이 해들 00이만 있는 게 아니라 AX는 0을 만족하는 걸 자꾸 이때 X는 0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0 말고도 다른 해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1, 2이고요. 그 다음에 XY가 있고 얘가 0이다 하면 X 더하기 2Y는 0인 공간이 등장을 하죠. 얘는 직선이 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널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널 스페이스의 개념을 여기서 다 얘기는 안 하겠고요. 아마 선형제어 시간에 살짝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요. 그거는 뭐 가르친 임 교수님이 잘못한 거니까 남도 모르겠고 널 스페이스의 개념은 바로 AX는 0이다. 이걸 만족하는 X 공간을 우리가 널 스페이스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NA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널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널 스페이스라는 용어는 이제 알았고요. x는 j 세타 도트, x 도트는 j 세타 도트, 자코비안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이 널 스페이스든 뭐든 간에 수도 인버스든 여러분들이 계속 놓치면 안 되는 거, 뭘 우리가 풀고자 하는 건가요? 얘는 주어져 있는 거고 우리는 j도 주어져 있는데 기분값들이에요. 그때 세타 도트를 푸는 게 목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타 도트를 풀려고 하다 보니 수도 인버스 이와 같은 수식들이 등장을 한 거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해가 꼭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솔루션이 이걸 만족하는데 존재 더 있을 수 있는, 왜냐하면 언더 디터민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언더 디터민드이면 얘는 해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해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무한대죠. 해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해 중에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게 바로 이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얘가 해가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만 풀게 되면 해가 한 개인 것처럼 자꾸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언더 디터민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가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식 외에도 다른 것들은 어떻게 구할까를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고요. 얘 말고 또 다른 해는 어떻게 구하지? 이 부분이 바로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이렇게 넘어와서 x 도트에다가 자코비안 수도 인버스를 곱하면 세타 도트가 나오겠죠. 이 수식 말고 다른 애들의 존재를 찾아보자. 그래서 세타 도트는 자코비안 수도 인버스의 x 도트. 이거 말고 다른 애는 어디 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더 풀어보는 이 부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풀면 해가 하나밖에 없고요. 그러면 해가 하나만 나오니까 이걸 무조건 만족하는 경우니까 퍼티큘러 솔루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특수 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결국은 0을 얘기합니다. 널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값은 0이거든요. 0인 녀석을 여기에 뭔가 추가를 해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우리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풀 때 보시면은 y의 해가 yp 더하기 yh에서 퍼티큘러 특수의
일반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무언가 0인 녀석을 추가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도 풀면서 그 외에 다른 녀석들도 추가해 보자 라고 하는 컨셉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바로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이 추가가 됨으로 해서 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경우까지 포함해서 이와 같이 세타 도트는 J 수도 인버스 X 도트 플러스 N 세타 도트의 제로, 뭔가의 어떤 값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 진짜 일반적인 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답이 아닌 겁니다. 이거 외에도 언더 디터민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은 해가 존재를 하고 그 해를 포함하는 게 바로 이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는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constraint equation이라 볼 수도 있겠죠. 세타 도트는 여기 써놨네. 요건 무조건 만족하면서 다른 경우도 한번 추가해 보자. 그리고 그때 n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J 트랜스포즈처럼 J 트랜스포즈 J가 곱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정확하게 수도 인버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n을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이고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x 도트는 j 세타 도트가 되겠고요. 이거를 뒤집으면 세타 도트는 자코비안 수도 인버스 x 도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컨셉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때 첫 줄 자코비안 x 도트는 j 세타 도트라고 하는 거는 마치 y는 ax다 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 또는 선형 대수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특수해가 있는 거죠. AX는 Y인 경우, 딱 한 가지 경우가 뭔가 유일해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널 스페이스 N이 등장을 합니다. 널에 N을 따서 N이라고 붙이고 있고요. 얘는 Y가 0인 경우입니다. Y가 0인 경우, 그래서 AX는 0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AX는 1, 2, 2, 4 A가 이게 이제 Y는 AX 보통은 이렇게 수식을 잡잖아요. 근데 A가 1, 2, 2, 4 X라고 했는데 만약 Y가 0이면 널 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걸 풀게 되면 랭크가 하나 지금 부족한 1, 2, 2, 4이기 때문에 랭크가 하나 부족하죠. 얘를 풀게 되면 수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X 더하기 2Y는 0. 그래서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해가 나올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가 되겠고 바로 널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언더 디터민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언더 디터민드 시스템이고 해가 많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널 스페이스 수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요 수식까지 왔어요. 세타 도트는 수도 인버스 x 도트 이렇게 되어 있는 수식을 가지고 널 스페이스를 한번 투입을 한다면 더하기 0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더하기 0 넣어도 좋습니다. 그럼 더하기 0인데 그러면 AX는 0하고 똑같은 거니까 널 스페이스에 n이 있다면 n에 x 대신에 세타 도트가 들어가서 그 결과가 0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0인 것을 대신해서 n 세타 도트를 넣었습니다. 그러네. n 세타 도트는 0이니까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요. 이 수식을 여기 똑같이 여기 있네요. 이 수식이 이제 밑으로 내렸고요. 똑같아서 x 도트는 뭐였어요? x 도트는 자코비안 정의를 가지고 j 세타 도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녀석을 여기에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j 세타 도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은 여기 있고 여기는 세타 도트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n 세타 도트만 남겨놓으면 세타 도트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얘는 이쪽으로 넘어오는 형태니까 이와 같이 수식이 나오겠죠. 그럼 세타 도트를 모아놓으니까 i 빼기 j 수도 인버스 j는 세타 도트라는 수식이 나옵니다. 세타 도트 지우니까 n은 i 빼기 j 수도 인버스 j라고 하는 수식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원래의 수식, 요거 구했잖아요. 세타 도트는 요렇게 나올 테고요. 여기에다가 n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뭐야 이 바보 같은 수식은. 요게 이렇게 대입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 세타 도트 대신에 세타 제로를 넣었어요. 이건 어떤 해든지 여기다 넣으면 세타 도트는 다 집어넣으면 요 수식을 만족을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요 수식에다 대입을 해서 세타 도트 요게 이게 바보 같은 식이 계속 좌변 우변이 번갈아 가면서 이리프나 저리프나 똑같은 수식이 나올 거라서 세타 도트 중에서 유일한 한 경우를 여기에다가 제로라고 표현해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n은 앞에서 구한 수식 때문에 이와 같은 세타 도트의 일반 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타 도트를 풀어내는 일반 해가 되겠습니다. 널 스페이스를 포함해서 푸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걸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타 도트는 이것만 자꾸 특수해만 생각을 했지만 해가 많은 것까지 고려를 하면 널 스페이스를 포함을 해서 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타 도트를 구하는 제너럴 솔루션 일반 해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컨셉을 수학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수식 유도는 해봤지만 의미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바로 앞서 표현했던 n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세타 도트라는 공간을 세타 1 도트, 세타 2 도트에서 2차원 공간 위에 한번 만들어 보면요. 자, 이걸 만족하는 해가 어디 있겠죠? 바로 세타 도트는 J 수도 인버스 X 도트 특수해잖아요. 이 특수해는 원래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X 도트는 자코비안 세타 도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아까 티코노프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 설명한 것처럼 뭔가 하나의 직선 또는 평면으로 직선 또는 다차원일 때에는 평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평면이나 직선이나 반듯하잖아요. 반듯한 이유는 자코비안의 정의 자체가 선형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형대수이기 때문에 평면 또는 직선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짝대기가 하나 있겠고요. 아까는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수선의 반을 내리면 J 플러스로 가게 하는 변환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런데 J 세타 도트가 0인 거 바로 널 스페이스의 개념이 등장을 하죠. 널 스페이스는 무조건 0이기 때문에 AX는 0인 형태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점을 관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관통하는 공간이 널 스페이스, J 세타 도트는 0인 공간, 이게 바로 널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저희 널 스페이스는 이게 언더 디터민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해가 되게 많다고 했죠. 이 조건을 X 도트는 J 세타 도트를 만족하는 평면 위에 여러 가지 세타 도트의 집합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하나가 다 세타 도트들 1과 2의 조합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이렇게 평면 또는 직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널 스페이스는 그게 0이기 때문에 또 이걸 만족하는 세타 1 도트, 세타 2 도트도 널려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답이 하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원점에. 널 스페이스의 해는 원점이거나 아니면 이런 직선의 방정식 또는 평면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이 널 스페이스 중에 한 점을 잡아 봅니다. 한 점을 잡아서 이 녀석은 역시 얘도 세타 1 도트, 세타 2 도트가 될 텐데 이 수식을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수식을 만족하는 데에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봅니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제 좀 화면 좀 지우고 하자. 너무 많아 쓰레기들이.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 있는데 여기 하나의 만족하는 점, 널 스페이스를 만족하는 점이 있고요. 벡터가 하나 있고 우리는 이 벡터를 녹색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 해를 만족하는 건 바로 이 녀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이 직선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잡으면 바로 이 부분에 벡터, 널 스페이스 위에 한 개의 벡터를 얻을 수 있겠고요. 그 벡터를
요 x 도트는 j 세타 도트라는 평면 위에 투영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된 빨간색 벡터 하나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이 벡터가 뭔지, 빨간색 벡터가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 벡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소로 작은 녀석이 아닌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 j 수도 인버스 x 도트를 만족하는 경우는 가장 가까운 녀석은 아까 바로 여기 봤던 요 벡터, 요 녀석이 되겠죠. 요 점이 세타1 도트, 세타2 도트인데 요걸 가장 잘 만족하면서 하나의 더 조건이 있었죠. 세타 도트의 노음값이 미니멈일 땐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녀석의 조건을 이제 버리고요. 이게 미니멈에 가까우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가장 미니멈인 조건은 바로 이 라인이 되겠지만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널 스페이스가 여기에 있는 초록색으로 표현된 점이라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런 벡터를 사용하면서 이 수도 인버스를 구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요 지점에서 이렇게 투영이 돼서 요 해를 일단 만족을 하고요. 이거를 만족을 하겠죠. 이 위에만 있으면 무조건 이걸 만족을 하니까. 그리고 가장 크기도 작고 널 스페이스 위에 한 점을 만족하면서 요 솔루션 J 수도 인버스 X도 만족을 하고 크기도 가장 작은 점, 바로 이 점을 찾아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널 스페이스 상의 한 점이면서 세타 도트 제로이면서 그리고는 이 솔루션 J 수도 인버스 X 도트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투영을 시켰고요. 길이도 가장 그나마 짧은 편에 속하는 거, 바로 이 지점이 또 다른 솔루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요, 원래 여기가 제일 가까운데 이 점은 만족하는 거는 J 세타 도트는 X 도트를 무조건 만족을 하는 녀석이잖아요. 이 라인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거 세타 도트의 노음값이 제일 미니멈인 거죠. 그런데 이 녀석을 조금 비틀어서 무언가 이 널 스페이스 위에 있으면서 이 조건을 두 개 다 만족하는 건 뭐냐, 널 스페이스만큼 간 다음에 투영을 시키게 되면 이걸 만족을 하죠. 그 다음에 거리도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라는 것이 바로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애매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초록색을 바로 널 스페이스 콜렉션, 널 스페이스 위에 어떤 값을 쓰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솔루션이 바로 이 빨간색 점이 돼서 이 빨간색 벡터가 여기에 있는 게 세타1 도트, 세타2 도트인 또 다른 해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널 스페이스 콜렉션의 결과가 뭔가 옵티멀하고 관련이 있다면 이리로 가는 것보다는 또 다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다 보니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게 좋아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일 좋은 거는 티코호노프 레귤러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이리 가는 게 제일 좋은, 가장 가까운 솔루션을 얻겠지만 이쪽으로 가지 말고 또 다른 조건을 만족하려면 널 스페이스 상에서 이런 움직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추가 또 다른 옵티멀 타겟이 들어간다면 그때의 일반에는 이와 같이 널 스페이스 조건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 될 거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조건이 없을 때는 이게 제일 좋아. 그런데 또 다른 옵티멀 조건은 널 스페이스 공간 위에 있고 여기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쪽이야 라고 해를 구하겠다. 이게 바로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수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타 제로 도트는 뭘 뜻하느냐, 바로 널 스페이스 콜렉션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널 스페이스 콜렉션, 또 다른, 말 잘못했어요. 여기에 무언가 또 다른 널 스페이스에 투영을 한 다음에는 이 녀석이 가장 좋은 베스트 솔루션이야 라는 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는 세타 제로 도트는 널 스페이스 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세타 제로 도트는 널 스페이스인 공간 밖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널 스페이스를 무조건 다 만족을 해야 된다면 그걸 모든 옵티말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없을 테니 세타 제로 도트가 이렇게 다른 널 스페이스 바깥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때 세타 제로 도트를 널 스페이스 위에다가 투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이라고 붙은 거예요. 그나마 제일 가까운 지점인 널 스페이스 위에다 투영을 시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우리는 이 벡터가 가장 최적화된 세타 도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세타 제로 도트를 어떻게 해서든 널 스페이스 위에 투영을 시켜보자 라는 컨셉으로 이 방법론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타 제로 도트가 있을 때 이 녀석을 n에다가 곱했기 때문에 널 스페이스 위에 투영이 된 거고요. 이 투영된 거 얘는 이제 이렇게 다시 투영을 해서 이 부분 세타 도트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은 n 세타 도트 제로를 n을 곱하니까 이 위에 투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널 스페이스 공간 위에 있으니까 앞서의 수식을 써서 요 세타 도트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옵티마를 풀어내는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의 기본 개념이자 이 개념이 이해가 간단하게 대충은 뭔지 알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이 수식을 쓰기만 하면 옵티말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 세타 제로 도트를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이 세타 제로 도트는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때 최적화가 된다. 옵티말 뭔가 타겟을 최적화하겠다. 매니플러빌리티 좋을 수도 있고요. 조인트 리밋을 회피할 수도 있고 토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뭔가 세타 제로 도트의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을 이제 한번 간단한 솔루션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세타 제로 도트는 뭔가를 최적화하는 벡터다 라고 하면 최적화하는 벡터를 구해야 된다. 벡터.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실 수 있는 뭔가가 있죠. 바로 여기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세타 제로 도트가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프로젝션을 시켜서 여기 벡터를 하나를 구하고요. 요 녹색이 이제 널 스페이스 콜렉션이고 다시 얘를 이쪽에다가 투영시켜서 우리는 이때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타 도트입니다. 그래서 세타 제로 최적화를 만족시키는 벡터를 최대한 여기에다 투영을 시키는 방법, 이게 바로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의 컨셉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떻게 세타 제로 도트를 구할 건데 얘는 최적화 방향의 벡터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최적화하면 항상 떠올리는 거, 여러분 학부과정 내내 저한테 얘기 들었던 하나의 벡터가 있죠. 바로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론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프로젝티드 그라디언트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 그 제너럴 솔루션 앞서 얘기한 대로 널 스페이스를 고려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최적화해야 되는 대상에 J를 이미 썼기 때문에 코스트 펑션 하면 보통 J를 많이 쓰는데 H라고 제가 적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적합한 세타 제로 도트만 구해낸다면 바로 여기죠. 그러면 널 스페이스의 프로젝션에서 우리는 최적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겠죠. 세타 도트에 대해서. 그래서 세타 제로 도트는 뭘로 할 거냐? 어떤 게 옵티멀 방향이냐? 바로 코스트 펑션 H를 미니마이즈드 시키는 방법, 그라디언트를 쓰고요. 그라디언트 디센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매 순간 이쪽 방향으로만 움직여 준다면은 그러면 최적화가 되겠죠. 그라디언트 디센트니까. 그래서 바로 이 수식을 세타 제로 도트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제너럴 솔루션은 J 수도 인버스 X 도트, 그 다음에 I 빼기 J 수도 인버스 J 그대로 있고요. 세타 제로 도트를 대신해서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H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뭔가
H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거 팔이 움직이겠습니다. 아씨 더럽게 어렵다. 이거 뭔지 모르겠어. 요 마지막 수식을 이해를 하고 이걸 예제로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커티전 스페이스 컨트롤 하는 방법, 옛날에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세타 도트는 j 의 인버스의 x 도트. 그래서 응용 로봇 공학 시간에 학부 4학년 때 배웠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렉처 6의 4페이지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이 XY 수준이 들어왔다면 그 목표를 XY 형태로 이지아유도 스카라 타입 로봇에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에러를 계산을 하고요. 그 에러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X가 현재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목표값과 목표값 여기고요. 현재값 두 가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dx를 계산을 해낼 수 있겠고요. 그럼 자코비안 인버스를 곱해서 d세타를 구하고 d세타를 세타에다 업데이트를 해서 PD 컨트롤을 하면 뭔가 커티전 스페이스 XY 좌표로 컨트롤이 되더라. 그리고 이 방법론을 살짝 이용을 한 것이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수치 해석 적으로 사용하는 뉴머리컬 메소드 기반의 수치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세타하고 x가 전부 다 동일한 차원을 갖는다면 그때는 J 인버스가 있겠죠. 얘가 스퀘어 매트릭스이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 2 곱하기 3처럼 undetermined 여유 자유도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바로 여기에서 방금 전에 배우셨던 프로젝티드 그라디언트 메소드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유도일 때는 J가 역행렬이 있어서 아주 쉽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유자유도 문제여서 J가 2 곱하기 3이라면 바로 이 수식을 써야지 한 방에 옵티말 형태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이게 없으면요. 앞서서 보신 것처럼 무어 펜로즈 형태의 컬럼 벡터만 갖고 있는 JT 1 플러스 람다 i지 쏘리 JT J JT 트랜스포즈 플러스 람다 i 인버스 형태로 풀기 때문에 무조건 가장 가까운데 아까 솔루션상에서 어디에요? 여기로만 이동을 하겠죠. 이게 무어 펜로즈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세타 제로 도트가 주어졌을 때는 이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걸 푸는 것이 바로 뒤에 있는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수식을 대체해서 우리가 최적화하려고 하는 형태의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 3번 예제이고요. 이 알리 3번 예제는 간결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앞서서 한 것처럼 이런 문제를 풉니다. 이때 J는 2 곱하기 3이 되겠고요. J 수도 인버스는 무어 펜로즈 컬럼 벡터 방식을 이용을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때도 뭐 C는 여러분들이 작은 값 적당히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자유도입니다. 이제 하나, 둘, 셋. 3자유도에서 대입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C포스 10의 5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가죠? 얘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뭘까요? 11의 5 하면서 또 옆으로 이렇게 갑니다. 3자유도니까 이렇게. 뭐 별로 더 돌려봐야 되나? 11의 6 이렇게 가고요. 11의 4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고요. 이 커티전 스페이스 컨트롤 하고 있는 중입니다. 5의 4 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네들의 각도를 여러분들이 잘 상기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바로 이 수식을 썼잖아요. 이 수식은 J 수도 인버스는 이걸 썼고요. 얘는 티코노프 방법을 쓴 거고요. 티코노프에서 하는 거에서 중요한 조건은 뭐다? y 빼기 ax 리스트 스퀘어도 미니멈 다음에 세타 도트도 미니멈인 형태가 되는 거죠.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동을 하는데 세타가 아니라 세타 도트인 겁니다. 세타 도트의 제곱이 가장 미니멈이 되게 하는 겁니다. 미니멈. 이게 미니멈 표시를 쓸게요. 그래서 세타 도트의 제곱이 미니멈이 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움직이는 거예요. 현재 각도에서 조금만 각각의 관절들이 조금만 움직여서
갔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기 싫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핸드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관절을 최소한으로만 움직여서 지겨워 하면서 핸드폰을 잡잖아요. 여러분들 자고 있는데 이렇게 쳐박고 머리 쳐박고요. 하고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띠리리 울려요. 그러면 귀찮아. 팔을 움직여서 최소한으로 움직여서 핸드폰을 잡겠죠. 뭐지 하는 거. 바로 이 조건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타 도트의 제곱이 미니멈이 되기 때문에 속도를 최소로 줄여서, 세타 도트가 작다라는 건 관절의 스피드가 작다라는 거죠. 천천히 움직여서 이 녀석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돌려보시면요, 이 예제의 C포스 예제인데요, 여기서는 알파를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0.1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뒤에 예제에서는 알파를 0.01로 10배 더 느리게 해도 속도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타 도트의 제곱이 미니마이즈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제를 알파 값을 똑같은 값으로 해놓고 보시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세타 도트가 적게, 가장 미니멈으로 움직이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예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이제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겠죠. H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H를 뭘로 할까 하다가 머니플러빌리티 하면 또 복잡할 거고, 간단하게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는 거. 그래, 좋은 예제가 있구나. 여기가 세타 1, 여기가 세타 2, 여기가 세타 3니까 세타 3는 그렇다 쳐도 세타 1 제곱 더하기 세타 2의 제곱만, 이걸 세 개를 다 쓰게 되면 티커노프하고 또 똑같은 가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3번은 모르겠고, 3번 축은 모르겠고, 나는 얘는 관심 없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축만 최소한으로 움직여보자. 그러면 세타 3는 좀 많이 움직여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관절이 다 작게 만드는 거는 티코노프 조건이니까 앞에 예제하고 똑같아질 겁니다. 그런데 세타 3는 랩이 덥기 때문에 얘는 티코노프 앞에 예제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고 1, 2의 움직임만, 그리고 각도가 최소, 잘못 얘기했어요. 앞서서 티코노프 예제들은 얘의 도트 값이 작은 걸 의미하죠. 그래서 속도가 작은 걸 얘기하는데 세타 1과 세타 2의 움직임을 최소로 해보자 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세타 1, 세타 2는 거의 움직임이 없게, 거의 0에 가깝게 이렇게 제어를 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잘못했었어요. 그래서 티코노프는 속도의 개념이고, 여기에 예제는 세타 1, 세타 2가 아주 0에 가깝게 제어를 해보자 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H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제가 조금 이거 수식 잘못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수식 고치고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헷갈렸었는데, H는 세타 도트하고 상관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요 부분에 H 세타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근데 그러면 H 세타로 되어 있는데 세타 도트 제로를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세타 도트 제로는 그라디언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편미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H를 편미분을 해서 얘는 한번 미분한 결과들, 점이 붙어있는 속도 레벨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라디언트 방향이고, 요 세타 도트 공간에서 여기 보시면 세타 도트 공간이잖아요. 근데 세타 도트 제로의 방향이 필요한데, 세타가 변화되는 것, 시간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나? 공간에 대해서 세타 1 H, 세타 2 H 이렇게 변화하는 공간으로 속도 벡터 방향을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트가 붙어 있지만 여기는 도트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벡터 방향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속도에 대한 방향이 아니라 어떤 방향이면 좋은가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게 미분을 한 것들이 쓰이기 때문에
세타 도트 스페이스 위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dt분의 d세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 부분 제가 잠깐 착각했었는데 문제 없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세타 1, 2, 3 얘네들을 가장 작은 값으로 하는 h를 만들고, 그러면 얘의 그라디언트는 세타 1에 대한 h, 세타 2에 대한 h, 이런 것들이 벡터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라디언트 h는 여기 기호가 틀렸네요. 네,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타 1 제곱 더하기 세타 2 제곱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2세타 1, 2세타 2, 0이 나오겠습니다. 세타 3는 관심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차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자코비아는 xy 공간에 대해서 입력이 3개가 있는 여유자유도라서 j는 2 곱하기 3입니다. 2 곱하기 3. 그러면 x는 몇 차인가요? dx는 2 곱하기 1입니다. 왜냐하면 dx, dy 성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벡터이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j 수도 인버스는 결국 뭐겠어요? j가 뒤집어져 있는 거니까 얘는 j 3 곱하기 2의 형태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 원래 있던 일반에서 j 수도 인버스 들어가니까 3 곱하기 2, 얘하고 곱해줘야 되는 j는 2 곱하기 3, 얘네들의 결과는 무언가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덴티티, 단위 행렬은 3 곱하기 3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두 개가 빼지겠죠. 저도 이거 예제 만들다가 i는 2 곱하기 2 아닌가 하고 썼다가 빼기가 실수 나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뻥나서 보니까 3 곱하기 3이어야 되겠습니다. 이 결과물은 3 곱하기 3이 결과적으로 나오겠고요. 그러면 그라디언트는 h가 3개에 대한 벡터이기 때문에 그라디언트는 h에 대한 3개의 세타 1부터 3에 대한 벡터로 표현되니까 3 곱하기 1. 그래서 이제 곱하기가 제대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j 수도 인버스는 3 곱하기 2, 그 다음에 x 도트는 2 곱하기 1, 결과적으로 3 곱하기 1. 3 곱하기 1 앞부분과 뒤에 있는 3 곱하기 1 해서 세타 도트는 3 곱하기 1 형태가 되겠죠. 이제 차수를 다 맞췄습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h는 세타 1 제곱 더하기 세타 2 제곱, 그리고 얘를 미니마이즈드 시키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h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이걸 q 세타 도트 제로로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얘는 2 세타 1, 2 세타 2, 0.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cos 2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cos 2이고요. 10의 5로 움직여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뭔가요? 이걸 미니마이즈 시키고 있습니다. 세타 1의 각도 현재 0, 세타 2의 각도 0. 두 개의 관절을 0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일단 여기로 갔어요. 아까하고 좀 다르죠. 자, 다음은 자리 잘 잡고요. 19의 5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예제 보시면은 이제 당연히 이 부분이 조금 각도가 올라갔죠. 여기가 세타 1은 여전히 0에 가깝고요. 세타 2는 이제 아주 작은 값만 움직이고, 세타 3가 많이 움직여서 이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 지점 9의 5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예제 보시면은 11의 5로 갑니다. 그랬더니 역시 세타 2가 조금 움직였고, 세타 3는 좀 많이 움직였고요. 11의 6으로 가면 세타 1, 2가 0이 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조금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베이스에 해당하는 세타 1이나 세타 2가 굉장히 적게 움직이면서 제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아까는 전체의 속도를 조금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부드럽게 움직이는 반면 얘들은 좀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속도가 좀 커져 있기 때문에 속도를 미니마이즈드 하는 앞서서의 예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세타 도트의 제곱이 미니마이즈도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여기는 알파를 0.1로 높여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예제에서는 얘도 미니멈을 시키긴 하지만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는 널 스페이스가 있죠. 그래서 H 요 값에 무언가 n 세타 제로 도트 이 녀석을 만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알파는 0.01로 했음에도 움직이는 속도가 꽤 빠릅니다. 그러니까 앞서의 그래프에서 표현한다면 여기로 움직이게 되면 세타 도트의 노음값이 굉장히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해를 가지고 움직여 보시면 로봇이 되게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크기 자체가 세타 도트의 제곱이잖아요. 이 녀석이 아까보다는 커지기 때문에 세타 도트가 좀 더 큽니다. 세타 도트가 크기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시스템의 특징으로 보시면은 얘는 알파는 0.1로 되게 빠르게 해야지 이 정도 속도가 나왔고요. 얘는 알파를 0.01로 10배를 느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속도가 비슷합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파 값 동일한 녀석으로 넣고 대입해 보시면 차이점을 많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호모지니어스 호모지니어스가 아니라 코스트 펑션을 추가한 다음에 다관절 로봇의 자유도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해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퀴가 있는 시스템에서 여기에 로봇이 매달려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요 위치를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수식을 써야 되냐, 바로 앞에서 보셨던 세타 도트는 자코비안 수도 인버스 x 도트 플러스 i 빼기 j 세타 도트 제로라고 하는 이 수식을 써야 되는 거고요. 최적화를 뭘로 할 것인가? 최적화의 대상이 예를 들면 바퀴가 많이 움직이면 에러가 쌓이니까 바퀴 쪽에 뭔가 움직임을 나는 휠 최소화하고 싶어. 이렇게 수식을 잡아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바퀴는 적게 움직이면서 로봇이 움직이는 형태들로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바퀴는 적게 움직이고 로봇이 많이 움직이는 형태로 문제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다 자유도, 여유 자유도를 갖고 있는 거, 특히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계열 쪽에서는 무조건 이 수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어디 갔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도 다음 주에 부가축이나 다른 예제들 가지고 조금 더 연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자, 아까 그 부분을 조금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얘기만 해놓고 좀 말로 수식으로 한 번쯤 설명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바로 이 부분인데요. H 세타로 표현된 것이 어떻게 세타 제로 도트 안에 이렇게 넣어버릴 수 있는가? 세타 도트는 지금 이 공간 위에서 표현이 무조건 돼야 되죠. 세타 도트의 제로니까. 그러면 얘가 서로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예 세타가 없는 녀석인데 이렇게 우리가 옵티멀 타겟을 잡고 그라디언트로 표현해도 되는가? 아까 잠깐 수식으로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래도 설명이 나중에 이건 자주 써야 돼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보완 설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컨트롤 할 때 H 코스트 펑션은 시간이 한 스텝씩 지나갈 때마다 뭔가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 컨셉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미분을 하는 양을 보시면 DT분의 DH는 이 각각은
토탈 딜리버티브로 표현하시면은 편미분을 한번 해주고요. 각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아이고 여기 틀렸다. 토탈 딜리버티브니까 이 부분의 수식이 D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D로 표현이 되니까 앞부분 편미분한 덩어리들은 벡터 형태로 표현해서 그라디언트고, 그 다음에 얘는 미분을 했으니까 세타 도트이고, 얘네 두 개는 도트 프로덕트를 표현할 수 있겠죠.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DH를 보면 DH는 세타 1에 대한 H D 세타 1, 그리고 세타 2에 대해서 D 세타 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토탈 딜리버티브의 형태이니까요. 그래서 DT분의 DH 해주면은 앞에는 편미분한 거, 뒤에는 세타 1 도트, 앞에는 편미분한 거, 뒤에는 세타 2 도트, 이렇게 표현되니까 얘네들을 그라디언트 부분과 세타 도트 부분을 벡터로 표현하면 도트 프로덕트 내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에 컨트롤 할 때 매 스텝당에 어떤 벡터를 쓰는 게 좋겠는가 라고 표현했더니 이제 이 세타 도트 좌표에 의해서 그라디언트 H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곱해져 있는 이 부분은 결국 그라디언트 H 방향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라디언트 디센트이고 세타 도트 제로 공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섞어놓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세타 도트 제로 세타 도트 공간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세타 도트 제로로 그라디언트 H를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보완 설명했습니다.